질문 있으면 받을게요. 네. 아까 그분이 뭘 투자하신 거예요? 일단 투자 이전에 정리부터 하셨어요. 저분이요? 네네. 정리. 빚 정리부터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되게 재밌었던 게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산 관리를 안 하고요. 회사의 자산 관리는 너무 잘해 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안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양심적인 분이에요. 일은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랑 와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개인기 엉망인 거예요. 쓰고. 그래서 본인이 쓰고 충격을 먹었었대요. 쓰는 법도 잘못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저랑 같이 바로잡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근데 왜? 그냥 해지하고 갚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공부한 게 그분은 부동산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공부를 하시는데 거의 메인이 부동산 쪽이었어요. 네. 그렇게 이제 6개월, 1년 공부하시고 나왔더니 이게 들어오는 말씀이 네, 되게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단계도 나쁘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투자에 들어가면 이 마음에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심적 평정심이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회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심적 평정심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네, 카지노를 데리고 가서 교육을 합니다. 실제로 하루 정도는. 네, 게임을 하면서 제가 그 감정을 느끼게 해줘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마음은 누구한테나 다 있거든요. 되게 재밌는 게 거기 가서요. 제가 룰을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면 땁니다라고. 그렇다고 재벌로 따는 게 아니에요. 뭐 하루 저희가 해가지고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딸 수 있는 정도의 룰을 가르쳐줘요. 100%는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가면 잃지는 않아요. 되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 평정심을 유지하는 친구들은 따요. 올 때 한 10만 원 내외를 따서 옵니다. 근데 그 평정심을 유지 못하는 친구들은 갈 때 큰 소리 치고 나올 때 울면서 나와요. 네, 딸 수 있었는데 잃었다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있어요. 평정심을 유지를 못해서 잃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얘기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그 평정심만 유지할 수 있었더라면 분명히 땄을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투자에 가시면은요, 그게 항상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뭐만 봐요? 나의 준비 상태를 보는 게 아니고요. 어디가 좋아? 앞으로 어디가 좋아? 주식은 뭐가 좋아? 부동산 어디가 오르는데 이것만 봐요.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같이 경험하시는 것도 경제교육의 저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런 것도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이제 저희가 결국에는 이 세 개를 쓰는 왜 써야 되는지, 뭘 기준으로 써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배웠고요. 그래서 자산상태표, 현금흐름표, 일한도 가계부를 썼더니 결국에 이제 돈이 좀 모여요. 그죠? 이 모이는 돈을 어떻게 수익 관리를 할 거야가 이제 소득자산이라는 겁니다. 즉, 돈을 버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테크의 범주를 거기에만 한정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버는 법. 그죠? 돈이 돈 버는 법, 재테크를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테크는 사실 알고 보면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재테크고요. 네, 그죠? 상품을 지금처럼 선생님처럼 실비 하나 아끼는 것도 굉장히 재테크입니다. 캐시플로우에서 그만큼 아끼면 자산 형성 지출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늘어난 자산 형성 지출을 어떻게 하면 수익률을 관리할 것인가? 이게 이제 보통은 실전 투자, 그래서 재테크로 들어가는데요. 그것을 가계부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지금 시간에 수업 내용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자산 상태표는 여기 이쪽에 항목을 적고 금액을 적어서 크게 보면 T자예요. 이렇게 T자를 나눠서 여기는 돈이 되는 걸 적고 여기는 빚을 적는 거고 현금흐름표도 마찬가지 T자로 해서 여기는 수입을 적고 여기는 지출을 적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그래서 전문용어로 대차대조표, 좌우가 대칭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분해서 보면 자산 상태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요거는 그 중에서도 캐시플로우에서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변동 지출에 대한 그 금액 통제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방식으로 한도를 정해놓고 쓴다. 그래서 페이고 가계부의 이름이 페이고가 원래 영어로 pay as you go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한도를 정해놓고 지출한다, 계획 있는 지출하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그걸 저희가 줄여서 그냥 페이고 가계부, 즉 일한도 가계부, 하루에 대한 지출을 정해놓고 쓰자 이런 개념으로 만든 가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쓰는 것과 사례까지 저희가 다 공부를 하신 거고요. 소득자산에 대한 관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저희가
수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1억이 2억 되고 2억이 3억 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어디가 어떻게 오를지 아세요? 잘 몰라요. 미래의 변수는. 그래서 거기보다는 뭐에 대한 변수를 줄여가기 위한 방법으로 뭐에 집중하냐면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배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시죠? 네, 그래서 나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생긴다면 라는 이제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득은 두 개가 있어요. 내가 일해서 버는 돈, 그 다음에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 맞나요? 그쵸?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일해서 들어오는 돈이 좋아요?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이 좋아요? 그쵸? 다 아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재테크를 추구하는 부분이 일하지 않은 돈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미 우리는 그만큼의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자산이 어떻게 하면 돈이 되는지를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잃고 사기를 당하고 이러는데요. 한번 볼게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 농부 이야기 우리 어렸을 때 다 보셨잖아요. 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해요? 그게 그런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네, 배를 갈라요. 그래서 1번 뱃속에 더 많은 황금알이 있을 집은 배를 가른다. 그죠? 근데 원래 우리가 다 맞추는 정답은 뭐예요? 욕심 부리지 않고. 그죠? 하루에 하나씩 황금알을 낳으면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아껴서 만약에 지출을 조금만 아끼면 매일매일 낳는 황금알이 모이거든요. 다는 못 모아도. 그럼 두 번째 뭐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거위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위를 살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알을 낳는 게 많아지네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 속도가 빨라집니다. 맞나요? 그래서 처음엔 절약이 어느 정도 재테크의 한 축으로 필요한 건 맞아요. 그래서 거위를 잘 키우면서 또 다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든다가 지금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실전 투자 재테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 자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저희가 그 생경하실 때 들어보시면 5대 자산 이야기가 나오고요. 왜 부동산이에요? 이전에 자산이 그럼 종류가 뭐가 있고 그 자산은 어떤 성격이 있고 이거를 저희는 다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보유하고 있으면 수익을 주는 게 뭐예요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쉽게 대답하는 게 예금, 적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항목. 그래서 적금이 어떤 건지 청약이면 청약, 적금에도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금액을 적는 건데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행복저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행복적금을 들었어요. 아니면 예금을 들었어요. 예금으로 할게요. 적금은 매월 푸니까 헷갈려요. 예금을 금액이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를 한 번에 벗어요. 네. 그랬더니 이율이 예를 들어서 3%래요. 3%면 1년에 얼마가 들어와요? 1,000만 원에 3%면 30만 원인가요? 그렇죠? 맞아요. 네. 30만 원. 왜 이 계산 얘기 나오니까 다들 조용해지시는 거예요? 네, 30만 원 들어오고. 그럼 이게 월에는 얼마 들어요? 월 25,000원. 이걸 아까 태혁쌤이 네, 수입에 적어놨더라고요. 캐시플로에.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이 수입이 나의 근로소득을 대체할 때 거기서 근로소득에서 자산 형성 지출은 빼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걸 필요 없는 수준이 되면 은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몇 프로 달성했는지 보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25,000원을 높이는 방법은 금액을 높여도 이게 올라가요. 이게 만약에 1억이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얼마예요? 25만 원.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럼 나는 한 달에 100만 원, 아까 150만 원만 있어도 살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가 돼요? 지금 이 룰대로 가면. 네, 2억이면 50만 원이니까 6억이면 되는 거네요. 6억만 있어도 네, 달성이 되는 거네요. 예를 들면. 네.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얘를 올리면 돼요. 그죠? 금액을 올리거나 수익률을 높이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항상 연동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원금을 잃지 않는 거. 그래서 소득자산을 쓰실 때는요. 보세요. 항목 있고 금액 있고 그 다음에 이율입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시는데 이율이에요. 그래서 이자가 몇 프로야. 그래서 월에 얼마 들어와? 연에는 얼마 들어와? 요걸 한 줄에 써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노동소득 외에 자본소득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걸 자꾸 써보시면서 내가 일하지 않는 돈이 얼마야가 느껴지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이 자유라고 했는데 한 50만 원만 돼도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마음이. 근데 이런 상황을 되게 빨리 만드실 수가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 자체를 막연히 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한번 써보시면서 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쓰는 거 어렵지 않죠? 근데 얼마, 이율 하면 바로 그냥 월소득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재무제표를 보시고요. 네, 거기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한번 파악해 놓으시는 거죠. 네.